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위클리 퓨처 파일 2015년 4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메가 트렌드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다문화는 이미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문제라면 문제고요. 또 갈등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반면에 좋은 점도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문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선진국들의 다문화 사회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앞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지, 그리고 개인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다문화 사회를 맞이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좋은 영상을 좀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에 대한 그 다문화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의 이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어떤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다큐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에서 살아보는 그런 이제 그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각자의 상대방의 그 문화의 집으로 가서 살아보는, 같이 살아보는 그런 또 실험도 했는데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웨덴, 우리가 흔히 잘 산다고 생각하고 부럽다고 생각하는 이 스웨덴이란 나라도 실제 다문화로 인한 갈등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진국을 통해서 좀 반드시 미리 우리가 문제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똑같이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 될지 고민을 곰곰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제가 본 게 있어서 관련된 이 영상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공상과학 소설이죠. 공상과학 소설,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나. 앞으로 미래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데 왜 학교는 정작 그런 미래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느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왔을 때 했던 인터뷰가 기억나더라고요. 한국의 아이들은 10년 후에는 아무 쓸모없을 지식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학교들은.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여전히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 속에서 어른들이 원하는 직업, 어른들이 원하는 그런 진로를 설정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 윤북은 삼성전자 사장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이제는 사이언스 팩트다. 저도 지난주 위클리 퓨처 파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 픽션이 아닌 사이언스 팩트인 바로 이 SF 소설, SF 과학, 영화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 성인들이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SF 영화를 이제는 같이 보러 가는 그런 좀 문화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런 SF 영화를 같이 이렇게 보러 가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BC 뉴스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인간의 몸속에 칩을 넣어서 칩을 활용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직접 칩을 주사기로 자기 손에 이렇게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또 끔찍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끔찍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바이오 기술과 IT 기술이 결합되어서 인체에 들어가는 칩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더 삶이 스마트해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꼭 이거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점이 분명히 더 많다면
아마 반드시 이걸 또 활용해야 될지도 모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우리가 징그럽게만 생각하고 무섭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기회를 살릴지 뭐 그런 부분에서 빨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기사들 제가 좀 모아놨고요. MIT가 선정한 올해 나올 혁신 기술에 대한 기사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 경제에 대한 공부 반드시 좀 여러분이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원리들, 논리들, 그리고 뭐 이런 그 용어들 뭐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 부채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최진기 강사님이죠. 이분이 가계부채와 공기업부채에 대해서 예전에 오마이TV에서 했던 강의 유튜브 영상 공유를 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경제는 경제가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만 알면 정부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테크 그리고 앞으로 뭐 인생 설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국가가 모든 걸 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 경제의 흐름을 읽고 정책의 어떤 맥락을 읽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이 국가가 직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기사도 떴고요. 결국은 뭐 보장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 인구 피라미드는 계속 역 피라미드로 가고 있는데 국가가 이거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쉽게 또 포기하진 않겠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걸 책임져 주겠지만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급 보장은 없다라고 이렇게 또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국민연금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산업과 관련해서는 뭐 미국에서 최근에 바이오 기술과 관련된 주식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그리고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IT 기술 다음은 또 결국 바이오 기술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 또 나노 기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같이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지금 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바이오 기술과 관련해서 또 관련된 게 바로 이 식품 농업 기술인데요. 뭐 벤처 캐피탈들이 지금 식품이나 농업 기술에 또 성장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IT 기술, 바이오 기술, 그리고 나노 기술 뭐 이런 것들의 융합에 의해서 다양한 산업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이어질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우주에 대한 거, 그리고 로봇에 대한 기술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책은 뭐 제가 한 주 동안에 다 읽은 책은 아닌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이고요. 현대 중동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뭐 이 책 역시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우리가 또 이해를 위해서 뭐 현대 이 중동이라는 국가 지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왜 이런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결국은 과거에서부터 맥락을 읽지 못하면 현재를 또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되지만 한번 도전해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지금 현재 현대 중동의 사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퓨처 에이전트 양성식이었습니다.